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오늘 그 날이 그래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그 제 수업을 들었나요, 학생이요? 안 들었습니까? 어머니는 안 들으셨어요? 일단은 뭐 그 말씀드릴 건요 자료지를 보면서 원래 제가 이제 PPT를 준비했었는데 뭐 이거 PPT를 틀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 하는데 제가 이제 그 2학년 문법 문학을 준비하면서 그 이제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상상고 2학년 문학은 혹독하게 준비해야 돼 정말. 왜냐면 한 장 넘겨보시면 어머니들이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 수 있어요. 한 장만 넘겨보시면 여기 이제 상상고 전체 3년에 이제 내신 범위가 들어가 있어. 내신 범위 보면 1학년 때는 교과서랑 모의고사랑 했잖아요, 그죠? 2학년 때는 중간고사는 무조건 문학이에요, 그냥 중간 기말 1학기까지는. 그다음에 2학기부터는 문법이에요, 문법인데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 미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문학 교과서만 가지고 했고 외부 지문이 들어가는 형태였는데 지금 얘들이 이제 1학년 때 매 시험마다 모의고사 들어갔거든요. 3월, 6월, 9월, 10월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 트렌드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모의고사 대비를 따로 더 추가적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와 별개로 두 번째로 보시면 여기 내신 결과가 있어요. 이거 내신 결과를 어머니들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 보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있는 문학의 평균 점수가 89.4예요, 그죠? 그러면 보통 일반 고등학교 이 근처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의 평균 점수가 70점대예요. 그러니까 10점에서 15점 정도 높은 상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재학생들한테 유리하냐? 결코 유리하지 않아요. 왜냐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시험이 학생들 수준에 비해서 어렵지 않다. 이해될 수 있죠, 그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이 풀었다면 평균이 훨씬 낮을 텐데 상상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거의 90점에 육박해요. 그죠? 그러면 표준 편차가 7점이에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97점 이상 되는 애들이 많이 없지만 97점부터 90점대 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상상고의 문학은 거기 나머지 다른 과목을 보세요. 다른 과목은 수학이나 영어를 보면 훨씬 평균이 낮죠. 그러니까 이 말 다시 무슨 얘기냐면 수학, 영어에 비해서 국어는 문학은 평균이 훨씬 높다. 표준 편차도 훨씬 작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촘촘하게 지금 몰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혹독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만만하게 봐서 실수를 하거나 또는 몰라서 3개, 4개를 틀리는 그 순간 등급이 영어에서 3개, 수학에서 3개, 4개 틀리는 거와는 비교 안 되게 등급 떨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문학은 이번 컨셉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혹독하게 준비해야 된다. 정말 혹독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많은 부분에서 공부를 해놓고도 내가 등급이 안 나오는 상황, 그리고 슬픈 상황이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성취도 분포를 보더라도 A%가 60.8%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 B까지 치면 거의 90% 학생들이 상위권에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문학은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혹독하게 내가 얼마나 준비하느냐. 또 하나는 실수가 결정하는 거죠. 이 실수는 내가 하는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실수에서 내 등급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철저하고 꼼꼼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준비하냐면 그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작년도 출제 경향이죠. 출제 경향을 어머니들 한번 보시면 다 문학인데 교과서 외 지문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왼쪽에 보면 교과서 지문, 현대시, 현대소설, 다시 현대시, 고전소설, 고전시가, 현대소설, 현대시, 고전시가 모든 수준이 나와서 문학이 다 만나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대시에 대한 이론은 또 이론대로, 소설에 대한 이론은 이론대로, 고전시가에 대한 이론은 이론대로, 고전소설에 대한 이론은 또 이론대로 다 준비를 해가야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연계된 교과서 외 지문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지금의 수능의 트렌드, 작년 수능이 문학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로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상상고 문학의 문제 경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능형 문제도 있는 반면에 내신형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수능에 지금 반영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난이도는 작년과 비교해서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신형 문제는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제가 굵은 글씨 표현하는 거, 출제용 문서, 여기 있는 굵은 글씨들이 사실은 등급을 결정했던 문제들이라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학에 대한 완벽한 개념 준비, 그리고 혹독하게 그 개념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검증, 또 하나는 지문 텍스트에 대한 분석, 플러스 여기에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작품들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공부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해둬야 되는 거고, 그걸 어머니들이 명품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명품의 특징이 뭐냐면 밸런스예요. 균형이 있다는 거죠. 부드럽다는 거죠. 왜냐면 내신대에 들어가서는 국어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동문단 이양되면 과탐이 부담인 거죠. 그러면 과목 간 밸런스가 정말 중요해요. 국어만 몰빵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시간 속에 최적의 환경 속에 그걸 공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한장 넣는 게 보시면 제가 원래는 PPT로 이제 다 교재를 다 띄워 드릴 생각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밴드에 추가 자료 올릴게요. 보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일단은 매주 1주차를 빼고 나서 매주 테스트를 봐요. 테스트 뭔데 상상고 기출문제 플러스 예상 문제가 봐요. 그리고 요 결과는 그 다음 주에 어머니들한테 다 문자 통보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과제와 피드백이 상당히 중요하죠. 과제 주차별 과제가 꼭 나가요. 주차별 과제는 나가고 나가는 게 다 회수를 해요. 제가 회수를 해서 질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피드백을 제가 해줘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조교를 썼는데 조교를 하니까 학생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많을 때가 100명이 넘었거든요. 다 제가 꼼꼼히 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수요일까지 거의 오준 수업이 없거든요. 재중반 수업도 한 텀 있고 그걸 끝나고 나서 다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피드백을 다 해주는 거죠. 애들한테 해주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문자나 카톡을 이용해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아요. 질문을 받고 카톡으로 대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히 남학생들이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틀리면 틀리나 보다 답보고 맞겠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까지 하냐면 거기 나와서 질문 공유도 해요. 그러니까 일주에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다 모아서 전체 단톡방에 제가 뿌려줘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한 10개 정도가 중요한 질문이다. 다시 니네가 점검할 수 있게끔 이걸 하는 거고 그래서 피드백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총 5개의 그물망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다익선 정규교재예요. 정규교재는 상상고 문학교과서가 해냄이에요. 근데 해냄을 쓰는 해냄을 쓰는 학교가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15개가 13개가 많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해냄 출판사는 문제집도 별로 없고 참고서도 별로 없어요. 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는 게 지금 해냄 문학의 참고서 문제집 사지 마시라. 왜 살 필요가 없냐면 거기 있는 문제들은 출제 거의 안 된다. 출제 안 될 뿐만 아니라 문제수도 되게 적어요. 그걸로 대응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드는 교재 정규교재는 어떠냐면 교사용 지도서, 교사용 교과서, 그다음에 교과서 수업 안내문 이런 거 다 교재를 만들어요. 첫 번째 교재를 만들고 여기가 이제 내신 정규 맞아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수업할 때 학생들이 상상고에서 어떻게 출제 계획을 했는지 다 이제 수업하고 참석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촌철살인 최종 정답 문제를 저는 따로 만들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시험 범위에서 이때까지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또는 다른 학교에서 나왔던 어려운 문제들만 제가 추려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이런 거예요. 풀어도 그만이고 안 풀어도 그만인 문제는 안 푸는 게 맞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최종 점검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 이거 가지고 직접 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직전 대비 요약집이에요. 그래서 직전 대비 요약집은 제가 이 내신 대비를 하면서 특히 다른 학교 뭐 외대부고나 민사고나 이런 학교를 하면서 뭘 느끼냐면 상위권 학생일수록 국어에서 두 개 가지고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야, 둘 중에 하나를 답을 가지고 막 헷갈리다가 선택했는데 틀리고 또는 처음 선택했던 찍었던 답을 고쳐서 틀리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를 제가 학생들하고 많이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에도 썼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확실히 안 밟아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직전 대비 자료를 만들 때 다시 했던 교재를 가지고 재탕하지 않아요. 뭐냐면 거기 나왔듯이 모든 문제를 OX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제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표현사의 특징이다. 그러면 거기 제가 한 20개 정도의 OX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학생이 현장에서 헷갈려하지 않게끔 기준을 정확히 세울 수 있게끔 그거 가지고 직근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OX 문제,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머니 보시면 제가 이따가 말하겠지만 직전 대비해서 그대로 나온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모르는 것들 이걸 없애가는 게 직전 대비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거의 완벽해진다. 그 다음에 1일 5제로 돼 있어. 제가 토요일 날 또는 일요일 날 수업을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하냐면 단톡방에 또는 이제 카톡이 없으면 문자를 통해서 학생한테 매일 문자를 보내요. 매일 5개의 문자를. 그래서 1일 5제예요. 1일 5제가 뭐냐면 내가 이번 주에 수업했던 문학의 제재 텍스트들이 애매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이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OX 할 수 있고 단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시험 대비가 8주고 직전까지 치면 9주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개를 보내면 총 225개의 문항이 나가요. 거기다가 질문 공유까지 하면 거의 300개의 문항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300개의 문항을 내가 OX를 정확히 하고 단답형을 정확히 했다면 틀릴 수가 없는 거죠. 틀린다는 것은 내가 기억하지 못했거나 또는 헷갈렸거나 또는 현장에서 답을 바꿨거나 이런 경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대비한다.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 또 우리 학교 기출문제를 만들어서 가장 어려운 고난도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점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온 테스트 결과, 과제 결과는 어머니한테 매주 제가 문제를 보냅니다. 문제를 보내고 과제가 어느 정도 했고 테스트를 어떻게 맞았고 지금 수업은 뭐 했고 보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보면 제가 이제 작년에 중간고사 때 어떻게 자료를 만들었고 어떻게 적중했고 이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뭐 다 보시기 힘들겠지만 저기 뭐 한 7페이지 정도 보면 요약집과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기 중간 보면 서술형 두 번째 보면 가와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운유사의 특징을 이런 게 있죠, 그죠? 근데 직접 용어식이 뭐가 있냐면 요 가가 이제 이 흰 바람이라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흰 바람맥이라는 어구의 반복과 흰 바람에서 오고 간다, 흰 바람에서 헤매인다, 흰 바람이 있다, 흰 바람이 지나간다는 것 같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선택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요 보기 있는 시도 학생이 있으라 꽁쳐 있죠, 그죠? 그래서 동일한 문장 구조, 유사한 문장을 쓰고 있다. 이게 서술 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모르는 외부 지문이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끔 지문에서 분석해서 미리 훈련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장만 넘겨보시면 저기 8페이지 보면 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서술형 문제를 보면 자, 서술형 3번 문제가 보면 A, B에서 알맞은 내용을 서술로 되어 있죠, 그죠? 자연물이 실솔과 새소리, 잡치는과 구준비인데 직접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게 실솔과 새소리가 뭔지, 잡치는과 구준비와 모음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다음에 지는과 운짐승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대로 연결해서 외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상고의 문학은 예측이 가능하다. 예측이 가능하고 다만 여기서 어떤 유형을 할지 다 가능한데 어느 정도 난이도에서 결정될지는 말씀드렸듯이 교재의 퀄리티, 그리고 모의고사의 퀄리티, 그 다음에 어떻게 매일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 피드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얼마만큼 준비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단된다. 그래서 평균이 90점이에요. 평균 90점 얘기는 웬만큼 공부하면 90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웬만큼 점수가 나오는 걸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큼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정규 교재, 주차별 과제, 그 다음에 직접 문제집, 교사형 문제집, 1일 5제, 그 다음에 직접 파널까지 충실히 따라오고 열심히 한다면 할 수 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설명할 때마다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똘스토이가 쓴 안내 카리나를 보면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다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의 모습은 다 다르다. 그 말이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의식하시게요. 뭐라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 비슷해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이유가 다 달라요.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은 다 비슷하죠. 실패한 사람들은 다 다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학에서 뭔가 공부를 잘하려면 나의 개인적인 본능을 억누르고 보편과 타당함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보편과 타당함을 따라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공부하니까 잘 되더라는 그 유형,
주차별 과제를 정확히 하고 과목별 편중이 없는 밸런스를 지키고 그 다음에 피드백 정확히 하고 질문 있으면 정확히 질문하고 질문 모른다고 해서 넘어가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계속 8주 동안 해나간다면 문학은 크게 걱정 없다. 그래서 이번 문학은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혹독하게 준비해야 된다. 왜냐면 상상고는 2학년 2학기 기말 그 순간까지도 내신을 보고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가 뭐냐면 다 수능 특강 가지고 하거든요. 이때까지도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3학년 1학기 내신은 수능 준비가 똑같거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상상고는 내가 내신 지금 어떤 처지가 있든지 간에 3학년까지 계속 내신을 해가야 돼요. 그래야만 입시에서 유리한 거거든요. 지금 상상고가 입시 성적이 또는 내신에 대한 어드미스가 상당히 강해요. 이걸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학년이 높아갈수록 더 집중해서 또 혹독하게 준비하는 게 맞다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그리고 상상고는 3일까지 계속 내신 준비하는 거고 내신 준비가 국어 입장에서는 수능과 똑같다. 왜냐면 2학년 2학기도 문법이거든요. 문법은 꼭 수능이에요. 그래서 상상고의 내신의 수준이 꼭 수능의 수준이 된다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